자, 오늘 이제 탁송할 거는 15톤 허리케인 컴프라고 컴프레서 장비, 큰 장비입니다. 컴프의 3배 되는 장비인데, 그거를 나르러 이동을 할 건데요. 차가 다 이제 큰 차를 하다 보니 뭐 이동이 장난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기장군의 일광면에 있는 일광 컴프라는 중기 회사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뭐 지하철 타고, 그다음에 이제 동해선 무궁화 열차 타고, 거기서 또 내려가지고 버스 한번 타고, 그 후에 지금 8번이라는 마을버스, 지선도 아니고 간선도 아닙니다. 마을버스를 타야 됩니다. 타고 들어가서 또 걸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카카오 맵으로 찾아 들어가는데, 거리가, 도보거리가 뭐 기본 이 큰 차를 하다 보면 보통 2, 3km는 걷죠. 집에 가고 나면 운전을 하는 직업이라기보다는 많이 걸어요. 하여튼 다른 뭐 기사분들은 거의 걸을 일이 없겠지만은, 저희들은 뭐 하루에 한 4km는 걷죠. 그래서 뭐 건강에는 좀 낫겠지만, 어쨌든 그 큰 차들이 있는 곳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동네 보면 차들이 다 낡았죠. 거의 막 외부 부식 심하고 똥차들 천지입니다. 이런데 곧잘 숨어 있는 게 큰 차들의 차고지, 혹은 매매 상사 등등이죠. 진짜 다니다 보면 산간벽지에 잘 숨겨놨어요. 덤프 트럭, 뭐 레미콘, 펌프카, 뭐 이런 것들 어디로 기어 올라와가지고 다 숨겨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버스에서 내렸고, 이제는 도보만이 남았습니다. 담연대 불 붙이고 뭐 한 두 가치 피면 차고 이제 도착을 하겠죠. 그래서 이 탁송이란 직업은 운전기사라기보다는 거의 가는 게 일이에요. 가는 게 일. 또 갖다 주고 나면 또 그것도 상간벽지일 거 아닙니까? 큰 차가 되려면 도심지에 큰 차를 댈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데 또 2시간. 이래저래 시간 낭비를 하는 거죠. 자, 어쨌든 차를 찾았습니다. 차를 찾았고, 여기 중기회사 직원분이 다행히 기름을, 드럼통에 있는 기름을 넣어주시네요. 자바라를 통해서 넣어주는데, 원래는 이제 콤프라는 게 위에 장비에, 콤프도 이제 그 디젤 모터를 돌리려면 그 경유가 한 몇 리터더라? 어쨌든 굉장히 많아. 한 800리터 정도? 1000리터인가? 하여튼 그 정도 많은 양을 항상 그 장비에 싣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거기 장비에 있는 기름통에서 호스를 연결해서 입으로 빤 후에 쭉 기름을 내려가지고 그 차에 있는 기름통에 또 넣으라는 업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기름 마시거나 이러면 기분 찝찝하죠. 입에 계속 남죠. 콤프 기름 빨다가 입에 묻으면 바세린 바른 것처럼 하루 종일 입이 기름이 계속 묻어 있는 그런 느낌 납니다. 대신에 기름을 먹으면 구충 효과 있다 그러죠. 회충은 없겠죠, 우리가. 자, 그래서 이제, 자, 일단 뭐 대충의 점검을 안 했습니다. 점검은 이후에 이제 주유소 가가지고 점검을 진행할 거고, 일단 여기 주기장에서는 차를 천천히 살펴가지고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기장이 되게 좁아요. 좁고 안에 차들도 뭐 장비들이 한 10대 정도 있기 때문에 탁송은 내 차를 모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주차장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항상 출발할 때 혹은 도착했을 때 주차 과정에서 보통 사고들이 많이 나가지고 보험이 날아가거나 차값을 물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출발 후 출발 도착 후에 한 20분 정도? 그때는 내 차가 아니다. 적응할 때까지 좀 조심히 몰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걸어왔던 오솔길이나 합니까? 농업도로를 운전을 해서 이제 큰 도로로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완전 부산인데도 오늘 겨울에 너무 추워가지고 부산은 이 체감 온도가 문제는 게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바닷바람 때문에 그래서 뭐 평균 기온 하면 서울 경기권 분들은 웃을 건데 실제로는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기온이 덜 낮아도 비슷하게 춥습니다. 자, 이제 톨게이트에 진입을 할 건데요. 이 차는 나중에 또 보겠지만 가변축 차량입니다. 가변축 7톤 그 메가트럭 5톤 차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현대 메가트럭에 가변축을 하나 더 다른 거죠. 그래서 장비가 이제 10 몇 톤 되기 때문에 가변축을 달아서 그럼 총 3축이잖아요. 보통 우리나라 차들은 축 하나당 5톤 하중까지 이제 여기 이제 빨래판 그죠? 축중하는 곳이죠. 축중하는 빨래판이라죠. 톨게이트 앞에 여기 이제 각 축마다 5톤 이상 나오게 되면 이제 도로 파손이 된다. 그리고 이제 차량의 4종, 5종 등등 해갖고 모든 차량들은 고속도로에서 이제 44톤 500 차량의 총 중량이 44톤 500을 넘으면 그것도 가적으로 걸립니다. 총 중량과 축 중량 이걸 이제 상당히 민감하게 계측을 하죠. 그래서 이제 톨게이트 지나갈 때 빨래판 지나간다 할 때 매우 저속으로 한 5km 정도의 저속으로 갑니다. 빨리 밟다 보면 두둥두둥 하는 그 진동 때문에 이제 톤수가 더 나가는 거죠. 축이 본의 아니게 걸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 흔들림 없이 천천히 축중을 실시를 해야 되죠. 자, 이제 뭐 쭉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우선 이 기장군이니까 여기 기장군이면은 장안 휴게소라고 무엇이냐 부산 울산 고속도로 새로 난 거죠. 울산에서 부산 출퇴근하는 사람 많기 때문에 부산 울산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우선 장안 휴게소에 차를 세워가지고 뭐 각종 차의 구조와 뭐 기본 점검들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그 차량 점검을 할 때, 그 이제 큰 차 기사들은 다들 똥차지 않습니까? 수출차에, 뭐, 내수차는 좀 나은데, 수출차나 폐차 들어가는 거는 장비를 좀 많이 들고 다녀야 돼요, 가방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필요한 거, 짝대기죠, 짝대기. 지금 들고 있는 짝대기인데, 이 짝대기로 이제 탑을 틸팅, 우리 앉아있는 그 운전석, 그걸 통째로 들어가지고 엔진룸을 봐야 되니까, 다
각자의 짝대기를 하나씩 들고 다닙니다. 저번 SBS 방송차 편에서 봤듯이, 그렇죠. 짝대기를 하나씩, 특히 트라고 짝대기, 짤막한 거, 그걸 들고 다니죠. 그 다음에 또 나올 만한 거는, 그쵸, 필수죠. 겨울철, 노후 차량, 특히 디젤 차량, 화물차를 탁송하는데 필수인데, 시동을 걸 때 쓰는 시동액입니다, 시동액. 근데 LPG가 들어있고, 시동이 원래 있는 그 연료랑 세르모터로 돌아가지 않을 때, 전기가 약하거나 아니면 이제 앵고가 나고, 안에, 이제, 그러면, 연료가 올라오지 않는데, 앵고가 났다라면 연료선에, 연료 공급 파이프에 에어가 찼을 거 아닙니까? 그 에어들을 제거를 하려면, 이제 에어펌프, 슈가레지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싫어서 저 뿌리는 거예요. 저 이제, 흡기구, 공기 들어가는 흡기구 쪽에 LPG 가스를 뿌리게 되면 옥탄가가 높아지면서 연료가 올라오지 않아도 한 몇 행정 정도 사이클이 터지는 거죠. 한 세네 사이클 터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연료가 올라오고 공급이 되니까 잘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갖고 있는 거는 이제 케이블 타이 등등 각종 사이즈의 케이블 타이 뭐 여러 곳에 유용합니다. 번호판을 단다든가 임시 넘버를 단다든가 아니면 차량에 뭐가 이제 부착물들이 떨어져 나갔을 때 매우 유용하죠. 그 다음에 저기 이제 보고 있는 원터치. 원터치는 이제 그 큰 차들은 대부분 에어 구동 방식, 에어 구동. 이제 작동유, 그렇죠. 유압 방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공압 방식이고 브레이크나 대부분의 고출력을 필요로 하는 부속품들을 쓰기 때문에 걔들은 전부 공압으로 이제 기능을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런 공압 선들이 되게 많은데 이게 자주 끊어져요. 자주 새고 이러면은 그 찾아내가지고 가서 이제 소리를 듣든 찾아내가지고 저런 원터치 각종 사이즈 다 있습니다. 뭐 8mm부터 10mm, 10.5, 뭐 6mm, 4.5, 뭐 그게 다 들고 다녀야 됩니다. 철물점에서 모든 사이즈 골라가지고 두 개씩 사는 거죠. 저것만 해도 한 2만 몇천 원, 2만 몇천 원. 그래서 들고 다니면 엔간한 모든 차의 결함들은 대처가 가능한 거죠. 자, 여기 좀 살펴보게 되면 이제 기름을 찍어 볼 건데요. 크고 노후된 차들은 사실 계기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계기판 믿고 계기판에는 뭐 한 칸 정도 제법 있었는데 얼마 운행도 하지 않고 뭐 앵고가 나서 이제 퍼진다든가 그러면 이제 하루 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상 기름을 찍어봐야 되는 거죠. 뭐 이 차 같은 경우는 기름통이 두 개네요, 두 개. 장비가 무겁고 또 장거리 이동이 많죠. 이제 기초 공사를 하는 곳, 기장군 일강면인데 오늘은 경기도 포천을 간다고요. 그래서 이제 기초 공사, 천공기도 되게 크거죠. 기초 공사를 하는 곳에 갖다 주려면 기름통이 두 개가 있는 기름통 두 개인 거는 처음 봤는데 하여튼 이 기름통 두 개가 아까 밸브 보셨겠지만 밸브가 열려 있습니다. 그 두 개 왔다 갔다 기름 교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총 한 뭐 200리터짜리 통 두 개면은 총 한 400, 500리터 정도 주행을 하겠네요. 밟아보면 실제로 아주 무거운 장비가 실렸기 때문에 7톤
메가 트럭의 힘으로 사실은 좀 힘든 거예요. 이제 3축 기술이 발달을 해서 축 안 걸리고 운행을 하는 거지만 상당히 힘이 짜칩니다. 고속도로에서 천천히 가는 거죠. 오늘 뭐 한 10시간 운전해야 될 일인데, 자, 이제 여기를 살펴보면, 이게 이제 가변축을 달았어요. 싸제인 것 같은데, 뭐, 싸제 가변축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제 축 하나당 5톤의 중량을 이제 부담을 하고죠. 참 특이한 게 이 가변축인데 한 개짜리 가변축은이고, 바퀴가 하나밖에 없네요, 보니까. 이렇게 쭉 차에, 이제 축들과 차 외관, 그리고 이제 요 실린 콤프 장비를 보고 계십니다. 이거 이제 허리케인 콤프라고 하고, 우리 이제 그 공사를, 아파트 공사든 뭐든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이제, 여러분도 보셨겠지만은, 맨 땅에 완전 그, 대형 스크류 있죠. 엄청 높이 솟은 그, 나사같이 생긴 스크류. 한 뭐, 30m 되는 거. 그런 거를 이제 수직으로 세우죠. 세우고 돌려가지고 이제 땅을 이제 구멍을 파 내려가는데, 거기에 필요한 이제 공기 압력, 매우 센 공기 압력을 제공하는 컴프레서입니다. 컴프레서. 공기 압축기죠. 이제 저 안에 보면은, 이제 뭐, 터빈, 그죠? 그 선풍기, 대형 선풍기가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선풍기가 아주 좁은 구멍으로 공기를 압축시켜주면 그거를 이제 포집을 해가지고, 밖에 저 있는 니뿔이나 호스를 연결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천공기의 공압을 제공하게 됩니다. 천공기 앞에 보면은 이게 다이아몬드 날이라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주 센 지반, 그 안반 이런 걸 뚫으려면 매우 그 강한 그 회전력이 필요한데, 그 앞에 다이아몬드 날이 공압이 적게 되면은 그 돌아가지 않고 밀기만 밀면서 앞에 다이아몬드 날, 고가의 다이아몬드 날이 부서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콤프 장비는 기초공사에서는 거의 뭐 모든 곳에 다 있는 건데, 보통 오톤 콤프가 많이 나가죠. 인거솔랜드, 뭐 그다음에 두산 그룹에서 만든 두산중공업 거 콤프가 많긴 한데, 이거는 이제 허리케인 콤프라고 또 다른 회사, 오톤 콤프에 3배의 힘을 낸다고 합니다. 들은 바로는. 저 이상에 이제 차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앞에 보닛을 열어봤고요. 앞에는 뭐 점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냉각수 보조 탱크 있는데 거기 물은 들어있는 걸로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뭐 앞쪽은 똑같죠. 5톤 저 메가트럭, 그냥 저 브레이크 액 담겨있는 그 턱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이 그 짝대기, 아까부터 말했던 짝대기를 들고 탑 틸팅을 할 건데요. 탑 틸팅, 우선 이제 그 들려지는 모드, 틸트 모드, 아니면 정상 주행 모드 돌아가는, 여기 홈을 맞춰가지고 나사가 있어요. 나사 양쪽에 있는 나사 앞에 홈에 딱 맞춰가지고 돌리면 틸트 모드로 맞춘 후에 이제 이렇게 짝대기로 잡기를 슥슥슥슥 이제 눌러가지고, 그럼 작동료가 쭉쭉쭉쭉 차겠죠. 그러면서 탑 틸팅이 되는 겁니다. 엔간한 거는 다 오토인데 이 사람 힘들어 죽게, 이 수동입니다. 수동. 그래서 이제 탑 틸트 모드로 레버를 돌린 후에 저기 계속 노가다로 그냥 막
셀이 그냥 계속 작기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뭐 키가 작거나 좀 힘이 없다 이런 사람들은 좀 긴 걸 들고 다니기도 하는데 저는 그냥 힘으로 버팁니다. 나름 그 바디빌더 출신의 어떤 그 간지가 나오죠. 이게 맨날 하는 것도 이놈의 인생 탑틸트 귀찮아요. 귀찮아 되게. 근데 이제 저걸 안 보고 가게 되면 이제 운행 중에 불안함이 좀 있는 거죠. 차가 좀 노후됐거나 이럴 때 저 탑틸팅을 해서 엔진 오일이라도 적어도 좀 찍어봐야 갈 때 불안하지가 않으니까요. 자, 탑을 뭐 다 들 필요는 없고 예, 한 30도 정도? 요 정도면 거의 다 구조 다 보입니다. 예, 막 각종 판 스프링 그다음에 뭐 에어 클리너 쪽 뭐 등등 부품을 싹 다 볼 수 있죠. 한부차는 탑만 들 줄 알면 점검은 편해요. 한 군데 다 있으니까. 모든 기류 다 있습니다. 버스 같은 건 옆에 열어봐야 되고 안에서 따뜻하게 되는 것도 있고 근데 뭐 레디에이터에다가 냉각팬에 뭐 다 붙어 있죠. 제네레다 옆에 붙어 있고 터보 장치 뭐 등등이 보이고 있습니다. 호수들은 뭐 공합 호수들 다 건강하네요. 보니까 뭐 배가 불렀다거나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호수 체결 부위 반도라죠. 반도 밴드가 잘 붙어 있고 그럼 봤을 때 뭐 상당히 관리 잘 된 여기 일광중기라고 여기 되게 크더라고요. 뭐 그 내가 듣기로는 전국에서 제일 큰 회사라고 하는데 뭐 우리 자주 일했던 뭐 일신중기 뭐 각종 중기 회사들 있죠. 컴프 대여 업체가 있는데 뭐 열대안짝인 여기는 뭐 하여튼 규모가 엄청나더라고요. 이런 데를 거래처를 잡고 일은 힘들지만 컴프 운전을 하루 종일 했던 전국 컴프 거래처를 딱 하고 있었던 저 어디냐 도봉구에 이모씨 형님 하나 계십니다. 그 컴프로 집안을 살렸다는데 이렇게 일은 힘들지만 이제 이렇게 컴프 기사들을 쓰는 거죠. 그 이제 탁송 기사를 쓰는 이유는 기사를 쓰질 않죠. 그냥 월급쟁이 기사를 쓰게 되면 이거를 한번 빌려줬다 하면은 거의 한 달, 두 달 기초공사 하는 동안 계속 거기 붙박이 장비를 쓸 건데 한 번만 가면 될 거를 기사를 고용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스페어 기사, 플랫폼 기사들을 쓰는 거죠. 한 번에 많이 받고 일광에서 포천까지 요거를 갖다 주기만 하면 되게 됩니다. 차량 구조는 제네레다 돌아가는 거 보이고요. 에어 필터, 연료 필터, 그리스, 자동 그리스 등등이 있죠. 우리 이제 엔진의 노후된 거를 보기 위해서는 저기가 이제 헤드입니다. 헤드. 엔진의 헤드인데 헤드 쪽에 항상 저기 이제 저렇게 여는 뚜껑이 있지 않습니까? 저 열어서 보면
오일이 콸콸 잘 돌아가고 있는지 하고 이제 육안으로 다 보이게 됩니다. 쓸데없는 가스, 남한가스, 질소 산화물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온다 그러면 차는 노후된 거죠. 압축을 잘 못 시켜주거나 불완전 연소가 되거나 아니면 엔진 열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CO2를 만들어야 되는데 질소하고 산소가 결합해요. NOx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차를 보는 게 있고, 자, 그래서 이상의 점검을 마치고, 자, 주행을 합니다. 주행을 하는데, 오늘 겨울철이고, 경주 외동을 지나고 있습니다. 외동은 울산, 저 어디냐, 효문동, 거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바로 경주죠. 경주 울산 붙어 있는데, 제일 경주의 초입 외동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같이 왔던 이제 후배가 이제 포천까지는 안 가고 부산 사니까 밤맥에서 내려가야 되니까 경주 시내로 와서 이제 경주 IC 앞에 있는 그 국도변 휴게소죠. 국도변. 고속도로 휴게소는 안 다닙니다. 왜냐면은 그 한국도로공사한테 이제 40%를 띄지 않습니까? 음식값에 40% 띄고 음식을 제공하고 이러니까 밥이 좋을 수가 없죠. 식재료 등등 하고 그래가지고 됐을 수 있는 이제 탁송을 진행하다 보면은 국도변 휴게소가 맛이 제일 좋아요. 물론 저 문경 하행 기사 라운지 휴게소는 아주 좋죠. 그 빼고는 대부분이 국도변 휴게소가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경주 IC 휴게소를 들어왔고 역시 경주라서 한옥인 한옥. 그 몇 번 저 경주를 지나가면서 오르골 박물관이라고 몇 번을 저 간판을 봤는데 딱 더 가까이 오니까 처음 와봤거든요. 경주 IC역에서 처음 와봤는데 딱 오니까 오르골 박물관은 하지 않고 있네. 임대하고 이제 붙어있네. 수익성이 없으니까 이제 망한 거죠. 그래서 안에 하나도 없네요. 뭐 볼 게 하나도 없고 그냥 폐업했어요. 폐업. 그래도 휴게소라고 뭐 경주 법조하고 이렇게 진열해놨죠. 경주 법주 각종 저기 말린 과일 편의점 그리고 이제 자 식당에서 이제 식권을 끊어가지고 밥을 좀 먹도록 하겠습니다. 밥을 먹여가지고 집에 보내야 됩니다. 자 식단을 선택을 했습니다. 돼지 두루치기 아니 두루치기 아니고 제육 쌈밥 보시면 알겠지만은 상당히 일단 한국도로공사에 40% 떼이는 게 없으니까 땅값만 임대료만 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 식당하고 퀄리티가 예, 맞춰집니다.
샐러드 바도 잘 돼 있고, 뭐, 미역국하고 잘 담겨 있더라고요. 밥도 무한으로 퍼먹지를. 근데 밥은 없더라고. 막 퍼갈까봐. 그래서 국물에 국만 있고, 밥은 아줌마한테 눈치 보면서, 나중에 이제, 두 그릇 더 먹을 겁니다. 반찬 텅텅 비어 있고. 이제 밥이 나왔는데요. 고기 엄청 실이 주죠. 저희 1인분이 저 정도 고기 준다면.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 휴게소는 저거의 40%를 덜어내겠죠, 양이. 먹다 보면 좀 짱나잖아요, 진짜. 식성이 좋은 사람들. 고속도로 가면 밥이 안 돼. 돈가스도 돈가스 같지가 않고. 물론 이해는 하죠. 뭐 경비를 아껴야 되고 사람을 줄여야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경주 IC 휴게소에서 진짜 고기 하나는 뭐 엄청 먹었어요. 밥 두 그릇에. 상추 무한리필. 고기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보니까. 냉동고기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저 냉장육으로 딱 맛보면 알죠. 육즙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너무 뻑뻑하고 이러면 그거는 수입 냉동 막 이런 거. 상당히 부드럽게 잘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맛있게 먹었고 계속 처묵처묵 하는 거를 예, 조금 편집을 해가지고 대리만족을 느껴보도록 하십시오. 저 고기 너무 많이 줘가지고 밥 한 공기 가지고 안 돼요. 택도 안 되고 고기 다 먹으려면 그 두 공기. 고기 왕건이 한 젓가락, 밥 이빠이. 그다음 좀 느끼하다 싶으면 바로 상추. 다 따로따로 먹습니다. 절대 쌈 싸 먹지 않습니다. 계속 처묵처묵 하는 거죠. 공깃밥도 커. 사이즈가. 보면 고속도로 휴게소보다 한 1.5배 큰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이제 위로 밥이 드러나 보이게 고봉밥을 주더라고요. 그런데도 밥은 한 번 더 퍼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밥을 다 먹고 이제 후배를 보냈고요. 자, 이제 경주 휴게소를 빨래판 축중량을 하고 토를 통과를 했습니다. 자, 이제 경주에서 이제 죽었죠, 죽었어. 엄청 이제 한 5시간? 아니다, 저거 많이 밀리게 되면, 많이 밀리는 데다가 차도 오르막에서 60에서 70밖에 안 밟히더라고요. 출력이. 7톤 저런 거에, 저 정도 장비를 실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15톤 차를 사지.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이제, 한 6시간, 7시간? 이렇게 이제, 쭉 운행을 해가지고 혼자 외롭게 목적지 포천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경부 타다가 중부 내륙 타고 거기서 동서울 내려가지고
그쵸. 구리포천 타겠죠. 자, 그래서 이제 쭉 진행을 하게 되고, 길을 가다 보면, 여기 이제 상주 영천 고속도로입니다. 상주 영천 고속도로인데, 군위 쪽이지, 군위. 저, 대구 803 위쪽에. 요번에 한 2년 전인가요? 요, 이제 그늘 보이시죠? 이 산이 계속 이 그늘이 막고 있어가지고, 길 자체가 이제 밤 되면은 빙판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 차선은 이제 점선이지만, 실선 구간, 특히 다리나 교량 위죠. 교량 위에는 실선이잖아요. 차선 변경 불가. 그런 데는 밑으로 통바람 부는 거죠, 통바람. 그다음에 밑에 강이 흐르고 있고, 습도도 높고. 그러면 이제 저기다가 산이 둘러싸여 있다. 그늘이 많다. 백방 오는 거예요. 블랙아이스. 길에서 그냥 개죽음이에요, 개죽음. 그렇게 해서 큰 사고가 났었죠. 이제 실제 보면 상조인천도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새로 만들어진 검증 안 된 도로는 하여튼 위험합니다. 대형 사고가 꼭 한번 나야 사람들이 조치를 하든지 주의를 하는 거죠. 어쨌든 자, 포천에 도착을 했고 현장분이 태워주셔가지고 포천터미널에서 의정부까지 내려왔습니다. 의정부까지. 눈이 쌓인 눈이 딱 내리기 전에 차를 입고시켰고 이렇게 쭉 내려오니까 이만큼 쌓이게 된 거죠. 오늘은 뭐 이도저도 안 되고 그냥 여관에서 소주 2병 사가지고 오징어에 혼자 밤을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늦어가지고 가기도 그렇고 여간비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탁송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